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진행을 맡은 정규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융합교육과 관련된 학과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굉장히 독특해서 주목할 만한 학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종류가 융합되거나 아니면 한 가지 분야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로 융합이 돼 왔는데요. 이 학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과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 사고의 틀을 깨고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펼쳐라. 인문학 기반의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첨단 기술로 구현해내다. 인문학, 예술, 공학의 경계 없는 융합.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인문학과 예술 그리고 공학이 만나 탄생한 굉장히 독특한 학과입니다. 바로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인데요. 와, 이게 가능해? 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 말씀을 주실 EBS 대학 입시 전략가이자 진로진학 담당이신 윤윤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윤윤구입니다. 깔끔하게 시원하게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학과가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입니다. 도대체 아트 앤 테크놀로지? 아트 테크놀로지 어떤 학과인가요? 그 한 문장으로 이 과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면 예술과 그리고 인문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융합한 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을 핵심적인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미래형 예술가를 배출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오, 완전 좋은 표현인데요. 그 미래형 예술가라고 하는 포인트를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의 교육 목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감수성과 그리고 그 상상한 것을 예술적으로 혹은 디자인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첨단 테크놀로지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융합적 인재를 키워낸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융합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요. 첨단 문화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분야에 걸쳐서 협업 능력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좀 융합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야가 좀 넓어지는 그런 창의적인 리더급의 인재를 양성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는 현재 어느 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학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서강대학교의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인문학과, 공학과, 디자인을 연결시켜서 이화여대에서 융합 콘텐츠학과라고 하는 학과를 개설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테크노 아트 학부에서는요. 공학과, 디자인 그리고 특이하게 경영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이렇게 융합시킨 형태로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융합학과의 형태는요,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서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는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이름도 좀 비슷한 아트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런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공학과, 예술, 좀 되게 특이하게 심리학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학과의 형태를 융합학과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 서강대의 경우에는요. 다른 학과와는 조금 다르게요. 협업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좀 많이 짜놓은 게 되게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실무 능력이라든지 협역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중심의 체험학습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프로젝트 중심의 체험학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이 학과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교수님들 자체가 워낙 이제 융합적인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모셨고요. 그렇게 학과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또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융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자유롭고 다양성을 용납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더불어서 개별 학생들이 되게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과에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 뭘까요, 선생님? 미래사회 크리에이티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문학적인 상상력,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적인 감수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까지도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인재, 융합형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러한 융합형 인재들의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인문학, 예술 그리고 공학의 만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쾌청이라는 대답을 하실 것 같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의 미래 전망은 밝겠죠, 선생님? 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의 규모가 약 한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엄청 클 뿐만 아니라 꾸준 전체 산업에 비해서 이렇게 성장률도 산업 성장률도 엄청나게 높은 편에 속하고요. 이제 조금 좁혀서 한국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해도 대략 한 51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게 세계에서 한 8위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더불어서 이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데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예술과 인문학과 특히 공학이다라고 하는 만남 자체가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도 매우 희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학과의 어떤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에는 어떠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궁금해지시겠죠,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란 하늘과 붉은빛 건물의 조화가 눈에 띄는 캠퍼스.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 강의실에는 특별한 수업이 한창인데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 무엇을 배우는 중일까요? 몰입형의 약간 미디어를 만들어 놓는 실습 과목이에요. 아이디어는 아트, 상상력이고 도구는 테크,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아트 앤 텍에 만들어져 있는 완성된 프로덕트나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인문학과 아트미디어 디자인 그리고 IT 공학의 경계 없는 융합 교육과정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키워가는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첨단 문화산업 쪽에서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문화산업 쪽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창의적인 기획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술 디자인적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첨단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루 융합적으로 경계 없이 배운 학생들은 이런 새로운 어떤 이런 첨단 문화산업 쪽에서 신사업을 만들어낼 때 훨씬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융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리드할 수 있거든요.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의 전공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국제화에 발맞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서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과 어우러져 함께 공부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나라와 언어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창의성을 구체화해 나갑니다. 수업이 끝난 시간. 1인 1컴퓨터가 제공되는 학과의 랩실에서 두 학생이 마주 앉아 토론이 한창입니다. 코딩 먼저 가능하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 핵심적인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하며 배우는 런 바이 두잉을 지향하는 학과의 특성답게 학생들은 수많은 회의와 시행착오를 거쳐 창의적인 완성물을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기획자고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 3명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실현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를 기획한 건데요. 그리고 아마추어지만 자신의 생각 같은 걸 담아낸 걸 어떻게 표현한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한번 웹 서비스를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서 이런 웹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랩실에 모인 또 다른 학생들. 이들은 가상현실과 관련된 게임 콘텐츠를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 안경을 착용한 모습도 보이네요.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에서 소규모로 팀을 꾸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팀인데 요즘은 그 가상현실 기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기들에 최적화된 그 사용자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소통하고 경험하며 창의적인 꿈을 꾸는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노력하는 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답고 재밌고 감동적이다라고 본 어떤 컨텐츠가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적절히 융합시킨 어떤 컨텐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뮤직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즐겁게 음악에 접근하고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싶고요. VR, AR이 이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것들에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면서 이제 그런 산업 쪽에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새로 저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 이제 또 공간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웹상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제 가까운 미래의 목표입니다. 인문적인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 첨단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 학생들. 그들이 만든 다양하고 기발한 콘텐츠가 세상 곳곳에 널리 사용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영상을 보니 굉장히 재미있고 또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학과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인지 궁금한 것들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세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에 재학 중인 박성원입니다. 네. 목소리도 예쁘고 뭔가 밝게 화사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은 학생은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를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특정 학과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 대외활동, 교내활동 열심히 참가하다 보니 대부분이 문화 콘텐츠 제작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학과를 알게 된 이후로 포트폴리오 준비 또 자소서 준비를 하면서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꿈을 이뤘네요. 사실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가 만들어진 지 오래된 학과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학 전에 이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알고 있던 것과 막상 공부해보니까 어떤 점들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재학 중인 선배들에게 연락하거나 또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고 해서 아무래도 정보를 좀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기본적인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학과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문학을 배우고 컴퓨팅을 배우고 또 예술을 배운다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도 학과에 입학하고 나니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학교에서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를 줄여서 아텍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텍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수업들도 물론 좋지만 이제 학과에 있는 여러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열정이나 또 지식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학과에 대한 애정이 막 느껴져요. 막 느껴지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모여서 막 같이 얘기하고 하는 걸 보니까 고등학교 같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사실 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밀해 보였었거든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저희 눈에는 굉장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걸요. 네, 멋있어 보였는데요.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궁금해요. 매 학년마다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초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초 컴퓨팅 수업, 기초 디자인 수업, 또 기초 인문학 수업 이렇게 수업이 보통 구성되어 있고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설계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두이노라는 작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수업도 있고, 또 이제 유니티라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VR 게임을 직접 제작해보는 VR 콘텐츠 제작 수업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첨단 문화산업과 관련된 학과들이 대부분 특정 그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학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근데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 같은 경우는요, 이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커리큘럼도 또 학교 분위기도 수업도 뭔가 남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은 양이 생각하는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만의 특징 어떤 게 있나요? 저희 학과만의 특징이라면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0명의 학생이 사실 적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각자의 개성이 더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 특징이란 거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배운 지식들을 서로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는 것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저희 학과의 가장 또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애정이 절절절절 이렇게 넘쳐나는 느낌인데요. 눈빛에서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의 매력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른 재학생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에서 가장 오래 공부한 학생이겠죠? 이 표현이 이상한가요? 4학년 학생을 의미하는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네. 오래된. 네. 오랫동안 공부를 한 우리 4학년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 학과는 초등학교 미술 시간의 팔레트 같은 건 것 같아요. 다양한 수업들을 듣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수많은 색들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색들을 팔레트에다가 이제 섞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롭게 자신만의 색을 찾아갈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창작하기를 좋아하고 직접 뭔가를 만들어보는 것을 즐겨하는 학생들이 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과 자체가 실습 위주의 어떤 수업들이 많고 직접 그냥 배움으로써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보고 또 자기만의 창작물을 계획해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좀 새롭고 재밌는 거를 해보고 싶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의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그걸 선도해 나가고
그런 트렌드를 또 제안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오면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재미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 뭘 하기보다는 같이 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이 재밌는 사람, 이런 학생들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에 적합할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4학년 학생들이라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학과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아무래도 신생학과이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별로 없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사실 이 학과 학생들에게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공 분야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무관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뭐 전문가를 요구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조금 확정하고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묵묵히 걸어가기만 한다면 뭐 진로 문제는 가볍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입시 전략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수시 전형으로만 학생을 모집해요. 왜냐하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형태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뭐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이제 서강대의 가장 독특한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80% 이상을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가 목표로 하는 게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런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자기만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 그리고 그것을 자기소개서로 잘 묶어서 자기만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차근차근 관련된 스펙들 내지는 이제 비교과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더불어서 뭐 활동 보충 자료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재미있고 새로운 학과라는 이유만으로 매력을 느낀다라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자신의 핵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죠? 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성은 학생은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조언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한 학생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라는 곳이 다양한 것을 존중하는 학과인 만큼 겉핥기식 기록보다는 진정성 있는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컴퓨터 그리고 디자인, 인문학 이렇게 세 가지를 융합하는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관련된 공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국어 점수가 좋거나 또는 수학 점수가 좋은 학생들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스토리텔링에 능하고 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학생이 이곳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목표의식 느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 특히 아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 때문에 이렇게 공상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딱 어울리는, 그래서 제자들도 봐도 딱 공상하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잘 가는 편이라 공상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공상이 공상으로만 그치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 과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프로젝트 수업이 좀 많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적성이 딱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네. 네. 그런 꿈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우리 성은 학생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의 목표는 새로운 기술로 또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물론 빠르게 세상이 변하는 만큼 그 형태가 무엇이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 2학년으로서 실력과 또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요. 확실히 뚜렷한 학생, 어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요즘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있으세요? 저는 요즘 VR 콘텐츠 이제 관심이 있어서 HMD나 또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콘텐츠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고 또 친구들과 함께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또 직접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을 시연해보기도 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웹사이트 개발이나 또는 이제 간단한 아두이노 사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만들기, 또 3D 모델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과의 친구들과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공부하고 열정을 막 쏟고 있는 우리 성은 학생이 언젠가는 아니면 조만간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다 개발해서 오는 날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성은 학생처럼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졸업 후에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또 궁금해요. 네. 일단 융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워낙 거의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 예술, 그리고 컴퓨터공학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워낙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 학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리트일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그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외 연구소에서 컨텐츠 개발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IT 전문가로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융합시켜서 문화와 첨단 테크놀로지를 융합시켜서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업, 국공립 내지는 사립 이런 기업들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도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그리고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창업하는 것도 되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첨단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요 근래에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아티스트라든지 아니면 UX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아주 유망한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런 융합을 잘 살릴 수만 있다면 뭐 어떤 분야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꼭 뚜렷한 목표가 아니어도 이렇게 열려있는 미래에도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존의 단일 전공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과 함께 또 당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학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은 학생에게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를 마음껏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런 네. 기회가 이때까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껏 드릴 테니까요. 멋있게 한번 소개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짧게 말하겠습니다.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자신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꿈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저희 아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학과. 좋대요.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밝은 에너지를 전해준 그리고 학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준 성은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신 우리 윤윤구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오늘 이 시간에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빠르게 사고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또한 미래 인재를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래는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학과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드리기 위해서요.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